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풍송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갑제 TV에서는 2019년에 한번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 사태 때 화가 나셔가지고 빗자루라는 노래를 만드셨을 때 한번 모셨던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뵀습니다만은 특히 작년 추석 무렵에 TV조선에서 수여하는 트롯 100년 어워즈의 작가상을 받으셨어요. 뒤늦게라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TV조선에서 우리 가요 100년을 정리하는 그런 상을 줬었거든요. 예. 그게 가수들 상도 있었고 한데, 이제 작사, 작곡가, 편곡가를 합쳐서 이제 한 사람에게 주는 트롯 100년 작가상을 제가 참, 너무나 관함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를 너무나 크게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참 잘 봤습니다. 수상하는 중계방송을 봤는데, 우리 정 선생님이 수상 소감을 밝히실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가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도 기여를 해왔다. 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 가요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질곡의 우리 현 근대사,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하고 같이 궤를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제 치하의 그 암흑기 속에 또 6.25 전쟁의 그 참화 속에. 그렇죠. 그때 제가 6.25 전쟁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맞습니다. 그걸 딱 밝히셨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중들은 우리 가요와 함께 살아왔고, 예. 그만큼 가요가 큰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대중가요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데 이바지해야 되겠다. 예. 예, 같이 노력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국가 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방송을 할 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돌아보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 작사, 작곡하신 분들, 뭐 유호 선생이라든지 박시춘, 박춘석 이런 분들의 노래 속에 애국심이 묻어 있는 노래가 너무나 많더구만요. 아, 그럼요. 6.25 전쟁 때 우리 피난민들을 위한 노래도 많았었고, 그리고 진중가요라 해가지고. 진중가요가 많죠. 예, 예.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전선야곡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의의 잘 자라. 정의의 잘 자라. 38선의 봄. 뭐 예. 그 노래들은 그야말로 우리 진중가요뿐 아니고 군가로도 많이 불렸지만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그 당시에 예. 부르면서 진짜 사나이. 생각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노래를 다시 요새 불러보면서 가사를 음미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니까 역사와 노래가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럼요. 그게 또 문학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 하죠. 대중가요는 역사의 그림자이고 그 시대 그 사회의 거울이다. 아, 좋은 이런 얘기 하죠. 예. 역사의 그림자고 시대의 거울이다. 예. 아, 대중가요. 맞습니다. 대중가요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서민들의 예. 이 심금을 울리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꼭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대중가요는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 사회 변혁 이런 거하고 같이 궤를 같이 했죠. 예. 트롯 100년 어워즈 작가상을 받으셨으니까 뭐 더 설명 드릴 필요 없이 우리 정풍송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불멸의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조용필의 허공, 그 전에 1972년
예생각, 조영남, 1969년 웨딩드레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홍민의 석별, 한혜진 갈색 추억, 김연자 진정인가요? 그리고 남이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조용필 미워 뭐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허공의 작곡가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대표 노래 하나를 딱 꼽으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그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노래하고 다를 수가 있다.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한상일 씨가 노래했던 1968년도에 이제 제가 발표했는데 웨딩드레스. 예.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홍민 씨의 석별이나 조영남 씨의 그 옛생각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허공은 사실 대중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예.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저에게도 그 허공이 참 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목전까지 다가왔던 그 민주화, 그렇죠. 서울의 봄이 한순간에 12.12.5.17 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 허공에 묻히는 걸 보면서 그때 그걸 못 참아서 제가 가사를 쓰고 이제 곡을 썼었죠. 예. 거기서 단어 하나를 바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예. 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민주라고 했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민주였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아시다시피 공연윤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는 중앙정보부, 보안사, 맞습니다. 이런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검열을 했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했다가는 또 잡혀가서 또 혼날 거고, 그래서 국리 끝에 그 많은 단어 중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대신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로. 그죠. 그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 노래가 뭐 더 히트한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예. 민주를 그대로 바꿨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했더라면 학생들이나 이렇게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입에 더 이렇게 오르낼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있는 노래가 그렇죠. 되지 못했을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시대를 합니다. 초월해서. 예. 예. 그게 이제 뭐 시나 소설 이 문학에서 흔히 말하는 은유, 비유 이게 힘을 그만큼 더 크게 갖는다는 의미로 이제 흔히들 우리가 배웠는데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대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안고 들어가니까 예. 더 오랜 생명력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웨딩드레스 작곡하실 때는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웨딩드레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윤정희 씨하고 신성일 씨가 주연했던 먼 데서 온 여자라는 그 신필님에서 제작한 그 영화였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주제가로 제가 이제 작곡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원래가 웨딩드레스가 그 제목 자체가 먼 데서 온 여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라디오로 주로 이제 방송이 됐는데, 청취자들이 자꾸 웨딩드레스로 제가 이렇게 신청곡을 넣으니까 엽서로. 그 당시에는 엽서로 다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뭐 웨딩드레스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하길래, 그때 저 가가지고, 그 LP니까 이렇게 제가 볼펜으로 지우고 웨딩드레스로 하자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웨딩드레스로 이름이 바뀌면 이것도 잘 바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간단하고.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조영남이 부른 옛 생각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동양방송이 있었는데 그 동양방송에서 신가요 박람회라는 그게 이제 건전가요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인데, 거기 제가 이제 같이 아마추어가 보낸 가사가
저 마음에 안 들길래 제가 이제 가사를 우리 고향 뒷동산을 생각하면서 예. 가사를 말고 우리 뒷동산에 보면은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 정월 대보름날 밤에 이 깡통에다가 소똥 말린 거 이걸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렇죠. 연기가 났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위 돌리죠. 위에서 예. 돌리면은 참 그 그림이 좋았어요. 예. 이래.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실 제가 그 김동진 교수님한테 배우던 그대로 예. 제가 이제 가곡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가곡인지 가요인지 잘 양쪽, 맞습니다. 양쪽 다 걸쳐있는 노래처럼 예, 들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요, 우리 정풍송 선생님이 야외에서 이 옛생각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제가 보니까 조영남보다 더 좋더라고요. 아예 아주 의젓하게 부르시는데. 가수님 말씀이. 그게 어디서 부르신 거죠, 그거?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했는데, 예. 뭐 방송에서도 했었고, 야외에서 놀러 가서 같이 올리기도 했고 했는데, 예. 그, 김동진 교수님께서 저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예. 작곡을 잘하려면은, 당연히 피아노는 해야 되지만은, 성악을 모르면은 절대로 좋은 작곡을 할 수 없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송이는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그 성악을 공부를 해라. 예. 그러면 앞으로 좋은 작곡을 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정풍선 선생님의 이 유행가 속에서는 어떤 격조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클래식한 면, 김동진 가곡 작곡가 제1인자이신 김동진 선생님한테 배운 게 영향을 준 것 아닙니까? 아, 영향이 많죠. 그렇죠. 제가 또 원래가 김동진 선생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옆에 앉은 친구가 내 고향 남쪽 가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아, 전율. 그 멜로디를 처음 들을 때 뭐냐 하니까 가고파로 그럽시다.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동진 교수님이 작곡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김동진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진학을 했었죠. 예. 우리 김동진 선생님은, 저는 말년에 한 몇 번 뵀는데, 마지막에는 이 청력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 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96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수십 년간 1년에 2번씩 꼭 찾아뵙거든요. 예. 그 1월 1일하고 3월 20일 선생님 그 생신이기 때문에 2번씩 찾아뵀는데 마지막에 90 이렇게 되셨을 때부터 귀가 전혀 잘 안 들리셨어요. 예. 그래서 찾아뵙고 이제 이렇게 저의 이 얘기를 이렇게 의사를 통하게 하려면은 큰 소리로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면서 필담도 하셨겠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있다가 오면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 선생님이 작곡하신 뭐 목련화, 수선화, 가고파, 가고파. 많죠. 이런 노래는 예. 우리 음악사에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명곡이죠. 예. 명곡이고 아마 그때 2000년도인가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가곡에 김동진 선생님의 작품 가고파가 뽑혔었거든요. 가고파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죠.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시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국 창가도 김동진 선생님 작곡. 아, 그럼요. 예. 어떤 분들은 조국 창가를 제2의 애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동진 교수님이 군가라든지 그렇죠. 각 지역 사단가라든지 예. 전국의 교가, 중고, 대학 뭐 거의 답니다. 야, 예. 정말 이 음악가는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2년 전에 뵀을 때는 이 시사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시던 정풍송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신 노래가 빗자루, 대한민국 진짜 검사 이런 노래였는데 그 두 가지 노래를
작곡하시고 나서 혹시 세간으로부터 어떤 무슨 곤혹스러운 일은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빗자루하고, 대한민국 진짜 검사하고, 무슨 말을 또, 이제 이걸 다 작사,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려간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 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거의 안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분이, 이런 면이 전통정 선생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래가 단순히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도 노래가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간에 자기 조국이 없다는 거, 자기 나라를 잃는다는 거, 그 이상의 불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마음을 작곡을 통해서 하니까 일종의 이제 이 작곡하는 분은 현실 참여인데, 그죠? 아, 그럼요. 예. 네. 현실 참여를, 예술하는 사람들이 현실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로부터 도피해야 되느냐, 이거 뭐 영원한 양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술성이 뛰어나셔가지고, 노래로서 또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쏟아주어 주시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일에 참 두려움 없이, 그렇죠. 거침없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런 기억도 됩니다. TV조선에서 그때 미스 트롯 2에서 선곡된 노래가 그때 붓이란 노래는 그렇죠. 붓. 예, 붓. 예. 예. 그게 조금 문제가 됐죠.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붓이란 그 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하셨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가사라든지,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사라든지, 예.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그 분석을 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신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뭐 40만, 50만 예, 이렇게 조회수를 이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가 이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죠. 그럼요. 그건 그리고 있었죠. 어릴 때 배운 노래가요. 아, 맞습니다. 한평생 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이 정신적으로 이 해악을 끼치는 그런 노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기억하는 거,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예. 북한에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빨치산 노래를 부른 노래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참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 붓이라는 노래는 더구나 1등 한 분이 불렀던 노래라서 예. 이걸 방치를 하면은 전국적으로 유행할 뻔했는데 아, 그럼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저쪽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런데 그게 노래를 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무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만 듣지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죠. 예. 대표님이시니까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보신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박시춘 선생, 유호, 박춘석, 뭐 기억나는 분만 그런데 그 이외에도 참 진중가요, 군가, 애국적인 노래를 만드셨는데 이분들이
그 노래를 만들 때 무슨 애국심만 넣은 게 아니라 그게 예술성도 덧붙였으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피난민들의 그 애환을 이렇게 담은 노래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든지 구세어라 건수나 이런 노래는 바로 그 당시에 피난 내려와서 고생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중가요 이런 거는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반면에 우리 또 온 국민의 그 애국심을 북돋우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애국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음악적 수준이 있어야 그게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사, 좋은 멜로디가 받침이 돼야 또 대중들이 따라 부르니까요. 특히 우리 정풍송 선생님의 그 고향은 밀양이고 밀양 출신 불세출의 작곡가가 바로 박시춘 선생. 맞습니다. 밀양 무슨 부산 경남 주변에 훌륭한 작곡가, 작사가, 가수가 집중돼 있죠. 이제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 여기에는 보면은 작사 작곡가가 유난스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보면은 박시춘 선생님, 이재호 선생님, 손목인 선생님, 뭐 이런 분이 많았고 배경호 선생도 있었고 그런데 가수는 보면은 현인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훈아, 정훈이, 문주란, 소름도 이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에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역시 또 가수가 또 많았어요. 이난영 씨, 다음에 남진, 뭐 이수미, 조미미 이런 가수가 또 많았습니다. 역시 강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항구도시에 보면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인 선생을 비롯해서 나훈아. 그다음에 울산은 고복수 선생 또 윤수일. 저 이제 목포라든지 저 호남에는 보면은 이난영 선생, 그다음에 남진, 조미미 이런. 또 인천에는 보면은 박경훈 씨. 그다음에 다른 가수들도 또 많습니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요. 부산에서 유행해야 전국적으로 유행한다는 그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모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그야말로 서울을 비롯한 중앙 집중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서 제작을 해가 전국으로 다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영향이 좀 적은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부산에서 히트한 노래들이 전국으로 파급된 노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맞습니다. 솔직하고 또 정적이고 이런 게 이 대중가요하고 좀 맞는 모양이죠. 정서가 옛날부터 반도 민족이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태리라든지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반도 민족이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태리에 보면 백사공들 성악가도 아닌데 그래서 노래를 뿜으면요 정말 노래를 잘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정도로 이 노래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정풍 선생님은 그야말로 박시춘 선생, 박춘석 이런 분들의 맥을 이어 오시는데 이제는 요새 젊은 작사, 작곡가, 가수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이 선배 세대의 기여, 애국심 이런 걸 이해를 합니까? 대충? 제가 한번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각 세대를 대표하는 또 뭐 이렇게 히트곡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회의를 한 일인데 거기서 제가 우리
초창기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던 선배님들에 대한 대우. 그 당시에는 저작권 협회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자신의 그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저작권 협회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혜택을 잇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우를 제가 조금 이 얘기를 했더니 후배들이 전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굉장히 그 슬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자기들 뭐 어떻게라도 돈 버는 거, 히트 치는 거, 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시다. 제가 너희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는 너희들도 또 선배가 된다. 우리가 선배님을 잘 모시면 너희들도 훗날 선배 대접을 받는다. 이랬더니 그 친구들이 얘가, 선생님, 저희들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내다보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자꾸 그 소리 들을 때요. 정말 한심하다. 비록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도 작품을 쓸 때는 내 작품은 10년, 100년 가도 생명을 가진 작품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써야지 그러냐 하고 제가 한번 호통을 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요사를 보면은 6.25를 거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반공적인 노래,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노래가 주류를 이루다가 70년대부터는 다시 이제 운동권적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뭐 여러 양현 씨 부른 노래라든지 이제 그건 뭐 운동권 노래를 떠나서 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부르는 노래로 변하고 그래서 금지과역도 나오고 이래서 노래에서도 일종의 좌우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에는 일제 압박 속에서 그 떠돌아다니면서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이러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제 번지 없는 주막, 타양살이 이런 노래가 있었고 또 6.25 전쟁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진중가요라든지 피난민들을 위한 노래가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자유 민주주의 이걸 생각하는 노래가 또 있었고 그리고 사회 변천에 따라서 노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좌다 우다 민주주의다 하는 걸 외치는 노래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풍성 선생님도 허공을 작곡하실 때는 말하자면은 민주화 운동가 입장에서 서셨고 그러나 2019년에 이 빗자루를 작곡하실 때는 좌파 운동권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이셨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인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교수나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더 몸조심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자기는 남을 보고 실컷 욕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 험한 일을 해왔다. 그렇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화가 나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방송을 많이 보십니까? 많이 듣고 하십니까? 저는 몇 방송은 거의 안 보는 편입니다. 안 보고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볼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 방송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모양이죠? 방송 안 보신다니까? 안 편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텔레비전 토론 프로 같은 거 보면요. 흔히 말하는 패널들 예. 나와가지고, 그분들 보면 교수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면요. 화가 납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예. 자기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 또 예. 야, 저렇게 궤변을 놓다가 예. 학교 가서 학생들 앞에 어떻게 예. 얼굴을 내밀까? 예. 이런 생각이 듭시다. 예. 그리고 전곡을 찌르시네. 예, 제가 또 이제 아주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모 방송에 뉴스 공장이라는 게 예, 있습니까? 예. 말도 이상하지. 뉴스 공장은 예, 김어준이라는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저는 방송이 예. 그야말로 뉴스를 하는 거는 신속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뉴스를 만든다는 공장 그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공장은 보면은 물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흔히 불량식품도 만들 수 있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뉴스 공장이라는 거, 저는 교통방송이라는 걸 참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도시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더구나, 그 교통방송 들으면은 참 지금 어느 지역에 막히고 이런 거 들으면서 정보를 얻으니까 참 좋은 방송이다 생각하는데, 그 뉴스 공장이라는 그 자체 그 프로그램 명이 저는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십니까? 예. 예. 공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되죠. 뉴스. 예. 뉴스를 그냥 신속 정확하게 뉴스는 전달하는 게 그쳐야지. 만드는 뉴스는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식품 공장에서 불량식품을 만들어가지고 경고나 이런 걸 대여섯 번 받으면 그 공장 벌써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뉴스 공장이 벌써 방심위에서 대여섯 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적을 받고, 말썽기량은 20몇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방심위도 저는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천안함에 대해서 왜곡된 설을 퍼뜨리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작됐니 뭐냐고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예. 국제적으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에 의한 의뢰에 의한 폭침이다. 그렇죠. 하고 결론이 났었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문제가 없다고 한 방심위조차도 뉴스 공장에 벌써 몇 번씩이나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 같으면 다른 공장, 다른 회사 같으면 벌써 문 닫게 했을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해야 이게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뉴스 공장 같은 걸 계속 모아두면은 저걸 보고 속는 사람도 있지만은 화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화내는 사람들이 내년 3월 9일에 그냥 분노 투표하는 데는 요게 있는 게 좋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속았는데 예. 최근에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저거 너무 저래 심하면 맞습니다. 오히려 못먹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방송 이렇게 또 패널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데 유난스럽게 우리 연예계를 보면은 이 좌파가 많아요. 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뭐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최순실 정유라 그 당시 때 헌법을 논하고 온갖 소리 다 했던 사람들이 조국 그 사태 때 그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범법 행위가 나오고 불법 행위가 나오고 모순된 내로남불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또 다들 입 닫고 있더라고요. 조국보다 더 심각한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잘하는 거는 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누구든 간에 잘못하는 거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잘못하는 거는 절대로 말 안 하고 우쪽에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관계없이 다 욕을 하고. 근데 이 예능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더 많죠. 아, 많죠. 예능인이라는 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팬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상이 그런 말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방송국 같은 데서 검열을 해죠. 좀 자체 검열. 특별하게 가려서 예.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금지됐던 사람들이 또 얼마 안 가서는 다시 또 나와서 또 방송하고 이런 것도 이 방송국 같은 데서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언어 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옛날 우리 정 선생님이 활동하시던 70년대, 80년대보다 요사이 한국 사람들의 말 또는 연예인들의 말 이런 게 조금 거칠어졌다. 조금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SNS 같은데 우리말 파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려가면요. 젊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우리말 대신 그게 차지하거든요. 한국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극히, 방송국 같은 데서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순화를 시켜야 되고, 더구나 그 가수들이 또 노래하는 거 보면요. 어떤 거는 가사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발음을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구름아 같으면 구름마 뭐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것도 어린애들이 또 따라 부르고 이러거든요. 예. 그렇게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조심을 하고, 이 국민들의 그 정서에 해악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공도 이게 한자인데 이런 식으로 한글 전용만 하다가 보면 허공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럴 수가 있죠. 예. 예. 또 여기 선생님 작곡하신 게 슬픈 재회. 예. 재회도 한자로 모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앞으로 예, 예. 한글 전용이 계속 가면. 맞습니다. 예. 요사이 우리 정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곡가이시면서도 이 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인데 요새 이 대선 국면에 대해서는 뭐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예.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겠지만은 예, 예. 적어도 제1야당의 예. 대표는 정치적으로 사회생활에 경륜이 많은 사람이 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예. 내년을 생각하고도 문제가 없을 말을 예. 신중하고 아주 가려서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예. 뽑히고 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따르던 20, 30
20대 당원들이 많이 탈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대표라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을 대표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탈당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한다면은 새로 입당하는 그렇죠. 사람도 맞습니다.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새로 입당한 사람이 2배로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탈당한 사람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심보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제가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수사를 하는 거는 보니까 과잉 수사였다.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 이렇게 이제 토론에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후보를 따르던 사람은 당연히 저는 떠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당에 남아있으면요. 괜히 당 안에서 딴지 걸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깔끔하게 또 승복을 했잖아요. 승복을 하고 그 지지자들이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윤석열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대통령 후보 이렇게 결정하는 날 홍준표 의원 다음에 원희룡 후보 다음에 유승민 후보 깨끗하게 승복하는 걸 보면서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때까지 좋았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그 이튿날인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뭐 범죄자로 잡혀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통에 속상합니다. 예, 맞죠. 그건 뭐 격렬하게 싸우다가 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좀 이해를 해줄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승복한다 했으면 승복하는 건 끝나야지. 그 다음날 딴 얘기를 또 할 때, 저거는 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복이라는 것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동은 승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새 정권 교체가 될 거로 봅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될 거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표님 어릴 때 위인전 많이 봤죠? 그렇죠. 많이 읽었죠, 우리는. 예. 링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 어릴 때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떤 품성이고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위인전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은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요사이 참 답답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 예. 또,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로 사칭하고 사기치는 거. 그래가지고 범죄자로 예. 남은 거. 다음에, 남을 무고한 사람. 무고. 또, 자기 형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 시키진 않았어요. 여하튼 시키려고 했었죠. 시키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여하튼 간에 음주 운전을 했다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린이들이 봤을 때, 예. 야,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거 참, 우리 어른들은 크는 아이들한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 크는 아이들한테 그런 좋지 못한 본보기를 보이는 거, 예. 이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더구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아, 그러면요.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한테 전해지니까 가장 큰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저분이 어릴 때, 또 옛날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구나 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며칠 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딱 걸고 들어갔지, 음주운전보다는 초보운전이 더 위험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제가 그걸 듣고요. 예. 정말로 참 한숨을 돋는데, 예. 모든 사람 다 초보 운전을 거쳐가지고 운전이 되거든요. 10년, 20년 경력을 샀는데, 저도 초보 운전을 거쳐가지고 지금 40년 가까이 운전을 하는데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사고 운전. 40년 무사고. 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보다가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그거는 그야말로 궤변이면 궤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잘못된 생각, 궤변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음주운전 하듯이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닙니까? 이 작곡가의 눈에 비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냥 보기로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냥 봤을 때는 뭐 크게 매력이 있다고 못 느꼈어요. 예. 바지도 좀 헐렁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제가 작년에 윤석열 총장 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도리도리. 우리 아들 보고 저 그랬어요. 봐라. 저 양반 이 얘기할 때 고개를 가만히 두고 있지 못하고 예. 시선을 한 군데 집중을 못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거 참 나쁜 거다. 제가 이 얘기한 일이 있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그분의 흠이 됩시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는 마음에 안 드는 데도 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이렇게 위에서 시킨 대로 고분고분 잘했더라면은 자기가 그렇게 시골로 쫓겨가지 않았을 거고, 또 총장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위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또 여권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했더라면 그렇게 고초를 안 당할 텐데, 그렇죠. 자기가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검사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꿋꿋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병든 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겠다. 그래서 하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검사라는 노래를 혹시 작곡하실 때 윤석열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아니, 염두에 뒀죠. 그래요? 예. 헌법 정신 하는 거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 지금 후보가 헌법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가사 내용이 보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의해서 검사가 처음에 검사 보직을 받을 때 이렇게 검사 맹세한 거 있습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진짜 검사다. 그리고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범죄 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 하는 거, 이거는 가짜 검사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진짜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법치는 좀 쓸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검사로서 자기 할 임무를 다 하려고 애쓰는 걸 봐서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참 불의를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옳게 집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저는 또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좀 이렇게 편드는 같은 얘기를 했다가 곤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정축제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참 잘못한 거다. 잘못한 것도 많던데 그 당시에 물가 지수를 한 자리로 잡겠다. 그렇죠. 꼭 공약했던 거 지킨 거. 그 다음에 세계에서 뭐 그야말로 선두급으로 경제 성장을 시켰다. 경제 성장률 세계 1등. 예. 80년대. 또 그 당시에 적재적소에 최고의 전문가들만 앉혀가지고 나라를 경영했다는 거. 이런 걸 딱 집어가지고 그런 거는 참 잘했더라. 이랬더라면 자기 곤욕을 안 당할 텐데 정치는 잘했다. 이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곤욕을 당했거든요. 뭐 그런 수는 있는데 사실 취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취지가 바로 제가 아까 예를 든 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좀 뭐랄까 아직 초년생이니까 네, 그런 실수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아주 그 논란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왜곡하지 못하도록. 예. 트집이 안 잡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이번에 광주에 가서 예. 방명록을 썼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쓰고 반격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참 웃었는데 어디 터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반드시 가니까 터집 잡는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춤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터집 잡는 게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예. 틀리지도 물론 안 했지만은 그런 걸 터집을 잡을 기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터집을 잡다가 국어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들통이 나고 그 마음속에 독재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저는 또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한 가지 참 답답한 게요. 안철수 씨.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정치를 시작한 게 한 10년쯤 됐나요? 2011년 딱 10년이네. 예. 결과적으로 그 양반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봅니다. 박원순 씨를 서울시장으로 밀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돼가지고 결국은 추한 얘기만 남기고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을 그때 몇 년도인가요? 단일화 시켜주고 2012년 단일화 시켜가지고 밀어주고 그 다음 선거 때 자기가 또 출마해가지고 우쪽의 표를 가르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 꼴인데 결국 저는 보면은 안철수 씨가 우리나라 정치를 상당히 후퇴시킨 역할만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단일화를 빛으로 내걸어가지고 오세훈과 단일화하고 지니까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표를 상당히 자기가 참, 그냥 투표 선거 말이, 표를 얻으면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의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예, 예.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약속을 하기를 출마할 때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러고 했었거든요. 예.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그 양반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게 작년 코로나 사태 한참 심할 때 예. 대구 가가지고 그 의사복 입고 참 그야말로 방수복 입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할 때, 땀 번 흘리고 할 때, 그때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역대 대통령 노래를 직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언젠 반 같은데, 가족들 모임에서 그런 게 있죠. 예. 예, 황성예트 이렇게 부르시는 걸 짝사랑하고. 예. 그 노래 잘 정확하게 부르는 거죠. 그분이. 비교적 아마추어로서는 그 정도 같으면 잘 부르는 거죠. 정확하게 부르는데 목소리 좋았고. 조금 부끄럼 타는 것 같죠. 노래 예.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래 부르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유튜브에 요새 떠도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노래 취입까지 했습니다. 예, 제가 있던 회사에서 그때 이제 취입을 하고 있는데, 예. 배삼의 무초 그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합시다. 잘하시네. 예. 그분은 작곡도 합니다. 사단가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그건 또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어디 노래 불렀지 않나?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공을 부른 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일이 있거든요. 예. 물론 박자는 틀리던데. 박철을. 예, 그분이 청와대에서, 그때 2002년인가요, 3년인가? 예. 열린 우리당이 압승을 하고 난 그런 적이 다음에 있습니다. 예. 열린 2000 우리당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2004년입니다. 예. 청와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답가로 허공을 노래했다는 이 얘기를 제가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공을 자기 애창 가요로 많이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노래 부르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그래도 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요. 예.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유명한 작곡가, 예. 유명한 지휘자가 있는 나라가 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베토벤을 비롯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슈베르트라든지 독일, 이태리, 러시아, 영국, 프랑스, 프랑스, 미국 예. 이런 나라들이 보면 유명한 작곡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나라들이 보면 다 선진 국가고 지금 세계에서 다 열강으로 속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보면은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그때까지 궁중음악이라든지 악악 이런 걸 상당히 정리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조대왕이 또 우리 전통 음악을 상당히 정리했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범학교 출신이니까 음악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작곡도 이제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음악을 하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래요. 건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노래를 하면은 더구나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고 또 많이 내뱉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폐천까지 산소를 공급했다가 내뱉고 하니까 몸 전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니까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정신도 이렇게 좋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배웠습니다. 예. 스님 작곡한 걸 나훈아 씨가 부른 게 있습니까? 최근에 무심세월이란 무심세월. 예, 무심세월이란 제목으로 그게 2020년인가요? 그렇습니다.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무심세월. 예. 그리고 장르인데. 예. 1985년도에 흰구름이란 제목의 곡인데 거기에 보면은 12곡을 제가 다 작사, 작곡, 편곡 해가지고 이제 음반을 냈는데 그 곡이 보면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그렸습니다. 예, 그야말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은 흰 구름을 보면은 어머님 머리카락이 나고 얼굴이 생각난다 이런 내용이었어. 나훈아 씨가
작년에 그 추석을 맞아가지고 KBS에서 예, 아주 맞습니다. 멋진 공연을 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아 이분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구나. 그때 몇 마디 짧게 했는데 예. 다 기억남아요. 아, 그럼 예. 대한민국 만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만세를 불러야 한다든지 KBS가 거듭 태어날 줄 믿는다든지 또 전에 보니까 내가 왜 북한에 안 가느냐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가서는 노래 안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사실은 무심세월 그걸 연습한 게 이제 2019년인데 그때 연습하다가 우리나라의 뭐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역대 조선조의 선조라든지 인조라든지 예, 예. 고종이라든지 이런 왕들의 그 행태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또 여러 대통령들 거치면서 있었던 것 이런 걸 같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어떤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보다가 훨씬 크죠. 이거. 그런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예. 한마디씩 하는 게 영향이 훨씬 큽니다. 예, 대중들한테는 좀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때 작년 추석 때는 이 나훈아 씨의 말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몇 군데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 TV조선에 100년 작가상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했던 그 내용을 유튜브 몇 군데에서 굉장히 그 나훈아 씨하고 저 얘기를 같이 올려가지고 예. 상당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대표님께서 뭐 그때 한번 보니까 예, 예. 뭐 저를 또 너무 과찬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이 나훈아 씨가 이게 이런 어떤 정의감이 있는 분이 모이죠. 아, 그럼요. 성격이. 예, 그 사내다운 기질이 있어요. 아, 나훈아 씨가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제 노래하러 왔을 때 봤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사내다운 그런 기질이 많았어요. 조금 보스 기질이 있었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남자의 미학이 있다 이 말씀. 맞습니다. 남자의 미학이다. 예. 그런 가수가 나훈아 씨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주 남자답게 보이는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남자답게 보이는 가수지. 아, 그렇죠. 예, 예. 외국에서 마이웨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저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친일파로 몰고 그 나쁜 사람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렇게 부정하는 소리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뭐 지금 광복회인가요? 거기에 회장으로 는 김원웅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특별히 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욕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지. 그런데 김원웅 씨는 그렇게 욕을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당에 들어가가지고 공화당에 있었잖아. 열심히 일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누가 이렇게 꼬집으니까 그때는 생계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되고, 반역을 해도 되고, 간첩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얼마나 그 말이 이상합니까? 그때는 생계를 위해서 괜찮고, 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광복회 회장을 하고 있다. 광복회 회장 같으면요, 그야말로 묵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광복회 회장을 한다는 거. 김원웅, 이재명 좀 닮은 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씨 몇 년 전에 유튜브 보니까 한 거 나오던데 자기는 전두환 장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오늘날 자기가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나옵시다. 직접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유튜브에 나옵시다. 전두환 장군 때문에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었다. 장학금 받고.
그랬던 사람이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어느 오피스인가요? 뭐, 거기 밟고 써가지고 한다는 거. 그 인간이 아니죠,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지. 그리고 그 비석을 그렇게 깐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그건요, 그 역사는요, 어떤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공과가 다 있거든요. 잘하는 거. 물론 이제 공이 많고, 과가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과가 많고, 공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역사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굵게 기록될 사람이라고 봐요. 역사에서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보복을 하는데도 이게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보복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에 귀양 갔죠. 그 다음에 또 재판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죠. 나오니까 지금까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알츠하이머를 앓는 90대 노인이 돼서도 법정에 불려다니고, 그걸 또 기자들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한국인의 미학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전임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잘한 거는 그야말로 더 답습을 해가지고 더 키우고, 못한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전임 대통령 했던 거는 무조건 다 나쁘다. 잘한 것도 파묻어 버리려 한다. 그거는 나라 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구내거든요. 예. 오늘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곁에서 보니까 우리 정풍성 선생님의 이런 건강한 시국관, 건강한 인간관, 이게 바로 우리 정 선생님이 만든 노래에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와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서로 통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잘 돼야 되겠다. 특히 내년 선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예.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